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환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재학생 정유호입니다. 저는 오늘 CBPR 2021에서 발표된 Neural Radiance Field for Unconstrained Photo Collections, NURF in the Wild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리코그니션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뭐 도그랑 캣이라는 어떤 프리딕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워드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입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해당 토큰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뉴럴넷의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것이 그 이미지의 XY라는 포지션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픽셀 RGB 값을 출력하는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처럼 어떤 모델이 XY라는 포지션을 입력으로 받고 해당 포지션에 대한 RGB 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면 모델의 출력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델이 이미지라는 시그널 정보를 컨티뉴어스한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디자인하게 되면 그 예시로 든 이미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필드를 모델링하거나 아니면 PD 솔버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 3D 물체 같은 것도 그 뉴럴넷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널프와 널프 인 더 와일드라는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널프와 널프 인 더 와일드는 노블 뷰 신테시스라는 태스크를 풀게 되는데요. 그 어떤 한 가지 씬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이런 왼쪽에 있는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2D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D 학습 이미지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에서는 학습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방향에서 그 씬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전 학습 데이터에선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뷰를 합성하는 그런 태스크를 뷰 신테시스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뷰 신테시스 태스크를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씬에 대해서 그 학습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그 이미지도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팔스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런 영상과 같은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로 모든 이미지들을 렌더링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프 인 더 와일드라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프라이어 웍스인 널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프는 뉴럴 라디언스 필드의 약자인데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뷰 신세시스 태스크를 푸는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뷰 신세시스 태스크를 풀게 되는데요. 그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필드도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널프에서는 라디언스 필드라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아래 이미지에서 보면은 어떤 그 3D 공간상에서 그 특정 파티클에 빛이 비쳤을 때 이 빛이 파티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이나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정도를 라디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3D 공간상의 이 라디언스 필드를 모두 모델링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X, Y, Z, 세타, 파이라는 이런 포지션과 카메라의 뷰잉 디렉션을 모델의 입력으로 주었을 때 모델이 해당 파티클에 대한 RGB 값과 덴시티는,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라는 덴시티는 투명도의 역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위치 정보와 방향 정보가 들어갔을 때 해당 파티클에 대한 RGB 값 정보와 덴시티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널프가 라디언스 필드를 모델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라디언스 필드를 모델링한 뒤에 실제로 뷰 신테시스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라디언스 필드를 모델링한다는 것은 어떤 3D 공간상에서 이런 파티클들의 RGB 값과 덴시티 값을 모두 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미지의 어떤 한 지점의 픽셀부터 시작해서 오브젝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레이라는 직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레이 상에는 결국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파티클들이 있을 텐데, 이 파티클의 이 RGB 값들을 레이의 방향으로 덴시티에 비례하게 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파티클들의 RGB 값이 덴시티에 비례하게 쌓여서 이 하나의 픽셀 값의 RGB 값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그 여기서 C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이 하나하나의 RGB 값이 되고, 시그마라고 써 있는 게 덴시티 값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RGT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RGB 값이 덴시티에 어떻게 보면 웨이티드 썸 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픽셀 RGB 값이 렌더링이 되는데, RGT의 식은 그 TN에서부터 T까지의 그 파티클들의 덴시티 값을 적분한 거에 네거티브가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 T 지점이 있다고 할 때 그 T 지점과 카메라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파티클들의 덴시티가 좀 낮아야지 이 T 지점의 RGB 값이 픽셀 값에 잘 반영된다라는 것을 RGT의 식에 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이 T 지점에 빛이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T에 담아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T, 시그마, C를 적분한 것이 하나의 픽셀 값으로 렌더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널프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XYZ 포지션을 MLP에 넣어줘서 덴시티 값을 뽑고, 덴시티 값과 추가적으로 ZT라는 임베딩 벡터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MLP에 뷰잉 디렉션 셋업 파일을 넣고, 그리고 이전 MLP에서 얻은 임베딩 벡터 Z를 넣어서 RGB 컬러를 얻어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 인풋은 XYZ 포지션과 뷰잉 디렉션 셋업 파일을 인풋으로 주어줘서 아웃풋으로는 RGB 컬러와 덴시티를 얻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의 식은 앞서 이 적분식을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계산에서는 적분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썸을 가지는 값으로 어프록시메이트한 그 렌더링 펑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로스 펑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의 픽셀 RGB 값에 프리딕티브 픽셀 RGB 값을 스퀘어드 L2 로스를 사용을 해서 로스 값을 디자인했고, 이거를 코스 모델과 파이 모델이라는 어떤 널프가 모델을 잘 학습시키는 그 트레이닝 트릭 같은 개념으로서 두 개의 모델을 복제해서 이 두 개에 대한 스퀘어드 L2 로스를 낮추도록 모델 학습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양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추후 남으면은 더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널프는 뷰 신세시스 태스크를 잘 풀기는 합니다. 근데 널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점은 잘 컨트롤된 세팅에서만 널프가 잘 동작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널프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모든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데이터셋에 있을 텐데 모든 이미지에 대한 라이팅 이펙트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씬에 대해서 다각도의 사진이 찍히는데 이 사진이 동시에 찍혔다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라이팅 이펙트나 뭐 어떤 앰모스피어 컨디션 같은 이런 값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널프가 잘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널프의 가정으로는 그 씬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모두 스태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이 스태틱하다는 의미는 씬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게 추가되거나 이동되거나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이미지처럼 이렇게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이제 논문에서는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트랜지언트 오브젝트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널프가 잘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널프 인 더 와일드의 저자들은 기존의 널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에 대응할 수 있고 이런 트랜지언트 오브젝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널프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아니라 실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런 되게 러프한 이런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널프를 학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널프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널프 인 더 와일드는 어피어런스 임베딩이라는 파트와 아예 이제 트랜지언트 컴포넌트라는 파트가 추가적으로 붙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피어런스 임베딩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임베딩은 그 널프의 두 가지 한계점 중에서 첫 번째 어떤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저자들은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어피어런스 임베딩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너러티브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 GLO라는 어떤 논문을 참고하였다고 하는데요. GLO는 기존의 겐을 학습시킬 때 그 겐의 제너레이터의 레이턴트 벡터인 랜덤 노이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랜덤 노이즈를 제공을 해서 제너레이터가 뭐 이미지를 출력해서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는 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없애고 그 레이턴트 벡터를 랜덤 노이즈가 아닌 그 이미지 개별 이미지 단위의 러너블 파라미터로 수정을 하면은 이미지마다 러너블 파라미터를 한 개씩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를 뭐 학습시킬 수 있다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레스 간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 GLO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널프 인 더 와일드에서도 똑같이 기존의 널프 구조에 그 이미지 개별 단위로 레이턴트 어피어런스 임베딩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미지 개별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널프는 그 RGB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RGB 값이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RGB 값은 아닙니다. 입력 값으로 X, Y, Z, 세타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나 뭐 다른 이미지랑 똑같이 어떤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레디언스 값을 출력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per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인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넣어주면은 어피어런스 임베딩은 이미지 단위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프 인 더 와일드의 아웃풋은 결국에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RGB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하나의 씬에 대해서 3D 지오메트리, 스태틱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마다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뭐 그 대기나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의 어피어런스 특징들은 이미지마다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넣음으로 인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넣으면서 뭐 라이팅 이펙트에 대해서도 자유도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지언트 임베딩입니다. 트랜지언트 임베딩은 널프 인 더 와일드 구조에서 하단에 있는 이 트랜지언트 컴포넌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널프 모델을 스태틱 컴포넌트 파트와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파트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컴포넌트 파트는 이렇게 그 어떤 앞에 이미지 장애물들이 없는 그런 스태틱한 정보들만 스태틱한 RGB 값만 렌더링 할 수 있게 이제 하고 트랜지언트 컴포넌트에서는 트랜지언트 값들을 렌더링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디컴포즈 한 다음에 스태틱 이미지와 트랜지언트 이미지를 합성을 한 컴포짓 이미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라운드 트루스 트레이닝 이미지와 얼마나 RGB 값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이제 스퀘어드 L2 로스를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트랜지언트 컴포넌트에서도 똑같이 어피런스 임베딩과 똑같이 펄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인 트랜지언트 임베딩이 들어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 트랜지언트 컴포넌트에서는 그 언설턴티라는 추가적인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언설턴티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이 컴포짓 모델이 출력한 이 컴포짓 픽셀에 대해서 모든 픽셀이 똑같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equally reliable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이유냐면은 사실 이미지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잘 학습해야 되는 것들은 뒤에 있는 이 씬에서 저희가 좀 타겟하고 있는 뒤에 있는 스태틱 정보들을 잘 학습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지마다 있는 오클루더를 물론 로스식에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진짜 잘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언설턴티를 출력을 해서 언설턴티를 기반으로 픽셀마다의 중요도를 부여를 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로스를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식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 로스식의 첫 번째, 두 번째 텀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냐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이미지인 라지 CI를 평균으로 갖고 모델이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모델이 출력한 언설턴티의 제곱을 베리언스로 갖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그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최적화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컴포짓에 대한 픽셀 값이 가까워야 하지만 모델이 만약에 그 특정 이런 앞에 있는 장애물 지역 같은 그 장애물들이 언설턴티가 높다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대한 로스는 좀 픽셀 값이 덜 가까워도 된다라고 자동적으로 로스 식에 이렇게 들어가서 모델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로스의 세 번째 텀으로는 트랜지언트 덴시티가 에런 레귤러라이저 형태로 추가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제가 앞서서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슈퍼비전 없이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렌더링 되고 트랜지언트는 트랜지언트끼리 렌더링 돼서 이거를 합치면은 이런 컴포짓이 나와서 이미지와 비슷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무런 슈퍼비전 없이 이렇게 나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따라서 저자들은 이 트랜지언트 덴시티에 에런 레귤러라이저를 씌워서 그 트랜지언트 덴시티에는 스태틱 페노메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만약에 테스트 때는 결국에는 컴포짓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 때 이 트랜지언트 요소를 없애더라도 스태틱에 대한 정보가 잘 남아있도록 이 트랜지언트 덴시티의 에런 레귤라이저를 써서 로스를 디자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런 레귤라이저 효과가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0으로 만드는 안에 있는 베리어블을 대부분 0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도 트랜지언트 부분이 렌더링 된 것을 보면은 앞에 있는 그 트랜지언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아무것도 렌더링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 나중에 스태틱만 렌더링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그래도 나름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를 기존의 널프에서 사용했던 뭐 파인 모델, 콜스 모델이라는 모델 트레이닝 트릭을 사용해서 똑같이 최적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널프 인 더 와일드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포토 투어리즘 데이터셋이고 6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노블뷰 신테시스를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프리프로세싱 과정에서 그 트랜지언트 오브젝트가 이미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스플릿 할 때
랜덤하게 스플릿한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모델의 목적이 그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트랜지언트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단에서는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는 포토메트릭 이펙트와 트랜지언트 오브젝트가 별로 없는 테스트를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셀렉해서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RGB 값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주어져야 하는 XYZ, 세타, 파이 같은 카메라 그 포지션과 뷰잉 디렉션 정보는 콜맵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콜맵이 이제 2D 이미지를 가지고 3D 정보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콜맵을 사용해서 추정 카메라 포지션과 뷰잉 디렉션 값을 추정 값을 사용을 해서 넣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티브 리절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뉴럴 렌더링 인 더 와일드라고 하는 그 널프 인 더 와일드 프라이어 웍스이고 세 번째인 널프 A는 널프에서 그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파트를 뺀 모델이고 널프 U는 널프 인 더 와일드에서 어피어런스 컴포넌트 그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제외한 모델입니다. 그 널프는 그 실제로도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잘 학습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널프 인 더 와일드에서 언설턴티 필드를 제외한 널프 A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서는 사실 잘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 좀 덜 널프 인 더 와일드보다 좀 덜 세부적인 파트에서 덜 선명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레디언스를 출력하지 못하게 되니까 배경에 있는 어피어런스 정보들을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퀄리티티브 리절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모델의 구조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동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퀀티티티브 리절트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매트릭으로는 PSNR이라는 매트릭과 MSSSIM이라는 매트릭과 LPIPS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PSNR은 픽셀 RGB 값을 기반으로 MSE를 측정해서 이제 높으면은 더 잘 나온다는 그런 매트릭이고 MSSSIM은 그 어떤 픽셀의 수치적인 값보다는 인간의 뭐 인지적인 특성을 활용을 해서 밝기나 대비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차이를 측정을 하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LPIPS는 그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매트릭인데 사실 이거는 그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 어떤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뭐 피처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매트릭을 잰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먼저 P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널프 인 더 와일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테스트단에서는 결국에는 스태틱 이미지만 신세사이징 잘 하면 되기 때문에 트랜지언트 컴포넌트와 언설턴티 필드는 제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어피어런스 임베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피어런스 임베딩은 per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이기 때문에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을 알아내기 위해선 결국엔 테스트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옵티미제이션 과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레프트 헬프를 가지고 이미지의 왼쪽 절반을 가지고 어피어런스 임베딩을 옵티미제이션하고 오른쪽 절반을 가지고 매트릭을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널프 인 더 와일드는 기존의 널프에서 그 대응하지 못했던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이나
트랜지언트 오브젝트 같은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제안을 하고 실제로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결국에는 널프 전체적인 문제점인 것 같은데 널프 자체가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XYZ 셋업 파일이라는 카메라 정보도 넣어줘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물론 논문에서는 콜맵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추정값을 넣어주기는 하지만 이미지만 넣어서 널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셀프 캘리브레이팅 널프라는 이미지만 넣어주면은 널프가 그 이미지만 넣어주면은 레디언스 필드를 모델링하면서 동시에 카메라의 포지션이나 뷰잉 디렉션 같은 것도 동시에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최근에 제안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확인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저자들이 어떤 널프 프라이웍스의 문제점을 제안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법들을 되게 잘 딱딱 모델링한 느낌? 그러니까 논문으로 글로써 좀 잘 표현한 느낌이 들어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 몇 개를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박기훈님께서 그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본 논문에서 트랜지언트 임베딩을 추가한 이유가 결국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뷰 신세시스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에서 움직이거나 사진마다 다르게 나오는 오브젝트들이 같이 찍혀 있더라도 스태틱하게 있는 타겟 오브젝트의 뷰 신세시스 태스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제가 조금 잘 못 캐치한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랜지언트 임베딩도 결국에는 어피어런스 임베딩처럼 이미지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per 이미지 레이턴트 러너블 파라미터인데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 이미지마다 존재하는 어떤 앞에 있는 장애물들 같은 경우도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쉐어링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마다 장애물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그 언설턴티나 장애물 값들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언트 임베딩도 펄 이미지 레이턴트 베리어블 형태로 넣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답변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어피어런스 임베딩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레디언스 필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존 널프의 가정에서 네네, 이건 사실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라이트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미지에 대해서 펄 이미지로 모델링 하는 게 뭐 물리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게 트랜지언트 임베딩 같은 경우도 이미지 단위로 하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트랜지언트 임베딩은 어떤 식으로 물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임베딩은 뭔가 아까 영상 단위에서 사실은 저 트랜지언트한 요소는 일부분이긴 한데 네. 저걸 왜 이미지 레벨로 저렇게 레이턴트 벡터로 모델링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이 점이 저도 조금 보면서 이것도 왜 어피어런스 임베딩이랑 동일한 형태로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논문에서는
그냥 어피어런스 임베딩처럼 트랜지언트 임베딩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기훈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이미지마다 그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이 다른 것처럼 그 어떤 이미지마다의 장애물들은 전체 데이터셋이 쉐어링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에는 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만 장애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장애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마다 장애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준 게 아닐까. 그냥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 유재준 교수님께서 언설턴티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출력에서 그 세 번째 모델의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출력에서 그냥 출력값 언설턴티라는 출력값을 하나 더 추가해 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 어떤 런어블 파라미터의 개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델 아웃풋의 개념이 되는데 이 모델 아웃풋을 로스식에서 이 언설턴티에 따라서 이 로스식을 스케일링 하는데 사용함을 통해서 그 학습이 된다기보다는 언설턴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모델이 학습이 됐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그게 아닐 것 같은 게 베타의 아웃풋이 그러면 굳이 저렇게 uncertainty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그 디라이브 돼야 될 이유가 여기는 그럼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설명하신 대로의 말대로라면 아무런 그냥 그 GVRC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저게 굳이 uncertainty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분명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로스 펑션 보면은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씌운 거잖아요, 그죠? L R 타임이요. 제가 대충은 알고 그 학생분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임성민 교수님 대답하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힌트를 드리면 L R 타임이 결국엔 로그 라이클리후드라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이 로스 펑션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아마 이 교수님께서 이제 유도신문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성민 교수님 덕분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도록 그 모델이 최적화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언설턴티 값이 되게 크게 나왔다? 모델이 언설턴티 값을 픽셀에 대한 언설턴티 값을 되게 크게 잡았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해당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 로스식에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피키하지 않고 완만해지게 돼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그라운드 트루스 C와 프레딕티드 C 사이가 아주 멀더라도 그 로스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언설턴티가 인피니트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네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엄청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전체적인 로스식은 그 미니멈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로스식을 이렇게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 아웃풋을 언설턴티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베리언스로 저기 모델링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더 있을까요? 혹시 제가 채팅에서 뭐 답변을 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정민님께서 언설턴티를 뽑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모델이 원래 출력하던 값이 이렇게 4개였는데 RGB 컬러와 덴시티라는 이 4개의 값을 출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출력 값을 더 추가해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덴시티 네트워크를 아주 기본적인 어센션트 에스티메이션인데요. 보통은 이제 어센션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기법들이 베리언스 회사 에스티메이션 기법들이 여러 가지 저런 형태의 저런 형태의 이제 어센션트 에스티메이션 기법들을 덴스넷이 아니고 덴시티 네트워크라고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센션트 에스티메이션 활용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기훈님께서 이전의 질문에 이어가지고 약간 채팅창으로 보충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그 논문을 저도 보면서 사실 이렇게 스태틱과 트랜지언트로 나눠서 디컴포즈 했을 때 스태틱만 잘 렌더링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계속 들기는 했는데요. 그 이미지의 장애물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학습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트랜지언트 컴포넌트가 결국엔 장애물이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오로지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만 잘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다면은 최종적으로 로스는 이 합친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지만 나중에 이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이 아랫부분을 떼어냈을 때 스태틱만 남겨뒀을 때 오브젝트가 없는 그 스태틱 씬만 잘 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잘 학습해야 장애물을 잘 떼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정유현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한월님께서 PI 겐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